구글 업로드 된 거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순서로 좀 가져왔고, 선생님 이름은 뺐는데 부를 때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수업을 할게요. 지금 민준이 같은 경우에 봐야 될 좀 주요 단어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해방감을 주제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자기만의 너무 개인적으로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도 이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굳이 민준이가 표현하는 그래서 아마 빌린 방식이 비유를 사용한 거인 것 같아요. 난파선이라는 어디 있었지? 네, 이 난파선에 자신의 마음을 비유한 거죠. 만약에 자신의 응어리만 표현을 하고 싶으면 자신 자화상을 그린다거나 자기의 이야기를 그린다거나 할 수 있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좀 더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난파선의 표현을 한 것 같고, 이런 의도는 나쁘지 않고 이런 뭔가 파괴적인 이미지도 본인이 원한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파괴적인 이미지가 주는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표현을 하죠. 뭔가 고통스러운 거나 슬픈 거나 이런 걸 보면서 꼭 웃긴 게 아니어도, 웃기거나 아름답거나 사랑 이야기가 아니어도 뭔가 감동과 이런 공감이나 이런 거 얻는 것이 있는데, 그런 작품이 되길 바라고. 근데 그러려면 이미지가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민준이 거에서 선생님이 보기 어려워 보이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표현들 있지. 물보라, 그리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 이런 게 지금 아이디어 스케치 수준에서는 괜찮은데 실제로 그릴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좀 보완할 건데, 지금 이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디어를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나는 민준이가 잘 표현을 의도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준이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다시 할 때, 자, 선생님 의견, 아이디어 스케치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바다라는 걸 표현하기에 바다의 색감에 따라서도 이 느낌과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해보고, 색감도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바다를 표현을 할 건지, 빠지기 직전의 바다를 표현을 할 건지, 푸른 아름다운 바다의 배가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라서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울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건지, 지금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아직 화면의 크기도 안 정했다면 이제 크기를 좀 정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실제 스케치를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제를 이제는 확실히 하고 작품 계획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줄 만한 것이 여기 파랑이 바다의 어둠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나머지는 바다에 어둠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건지, 색감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선생님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계획서를 보강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이게 동영이 작품이죠. 동영이의 계획서인데, 동영이 같은 경우는 자유라는 단어가 좀 많이 핵심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움을 파랑새로. 이것도 약간 아까 민준이의 방식으로 파랑새에 뭐랄까 대입을 시키는 거죠. 해서 표현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먹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 이렇게 사군자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게 한 번에 표현을 하는 게 좀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신 좀 빨리 그릴 수 있잖아요. 채색화처럼 여러 번 쌓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동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할 거면 조금 더 서둘러서 다음 주에라도 이걸 직접 채색을 할 방법까지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 어쨌든 스케치가 가장 빨리 나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적어도 계약하고라도 오면은 바로 작업을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꽃잎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게 그려지면 다시 그리고 이런 작업을 지금 이런 경우에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좀 빨리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배경까지도 생각한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생각도 지금 이 구도가 진짜로 이 구도가 된다고 했을 때 구도는 조금 수평 수직인데다가 너무 중심이죠. 수평 수직 중심, 여기에서도 거의 중심. 그래서 이걸 조금 구도 구성을 좋은 화조도, 동영이에게 주는 숙제는 화조도를 참고했으면 좋겠고, 파랑새라는 주제 자체가 동화 속에서 나온 주제잖아요. 그래서 동화 이미지 또 같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합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동화 속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화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다시 이거를 합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아이디어를 낸 정도라면 이제 이 다음 보완해서 스케치를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3개 정도 예비로 뒀는데, 저는 구도가 다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구도는 너무 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새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구도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새의 날개가 접혀 있는 거, 펼쳐진 거, 얼굴의 모양, 부리까지, 그리고 다리까지 다 보이는 면이라, 만약에 혹시 선생님한테 추천을 바란다면 선생님은 이거를 조금 추천하는 편인데, 지금 동영이가 원하는 구도랑은 달라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이따가도 계속 얘기를 어쩌면 하겠지만 최종 선택은 너희 몫이야. 이거는 뭐 수행평가도 아니고 나는 조금 더 그냥 조금 더 나은 거를 추천할 뿐이지, 어떤 게 더 좋을지는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야. 너네가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추천했지만 이걸 고르든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는 너네 이 작품은 다 작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작가님 마음이야. 근데 작가님이 저의 의견을 궁금해 하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추천을 바란다면 이거지만, 만약에 얘랑 얘를 표현을 할 거면 지금 이미지도 좀 작고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이런 자세여도 얼굴이랑 다리가 잘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마리를 그릴 거라면 지금 이런 구도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구도를 구체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파랑새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성냥팔이 소녀가 나오네요.
어렸을 때랑 지금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훌쩍 자란 시선의 성냥 파리 소녀. 그래서 되게 쓸쓸한 느낌보다는 이걸 돌봐주는 느낌으로 그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자세히는 이미지를 볼 수 없지만 약간 따뜻한 느낌? 그래서 아마 더 그렇겠죠. 예전에 고독과 죽음 이런 뭐랄까 어두운 이미지였다면 이렇게 보살핌이 약간 핵심적인 나경이 작품의 주제인 것 같은데, 이걸 보여주려면 지금 이런 이게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소녀의 주변을 따뜻하게 감쌈, 밝게 표현. 그럼 밝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색으로, 어떤 질감으로 표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이런 표현도 아까 누구랑 비슷하냐면 민준이의 물보라 같은 표현이랑 비슷하거든요. 이런 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표현은 한번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시키셔야 됩니다. 무릎 꿇은 소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손 내미는 영혼을 굳이 그림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분위기를 정말 잘 내면 충분히 이런 따뜻한 느낌, 성냥팔이 소녀를 둘러싼 세계가 따뜻해지는 느낌, 뭐 이런 걸 줄 수도 있을 텐데,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뭔가 천사가 있네. 이거는 마찬가지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조금 너무 설명적인 느낌이야. 너의 이야기를 보여줄 다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거는 천사고, 이거는 성냥팔이 소녀를 안아주는 거고.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돼, 나경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난해하고 자칫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조금 유치해질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에 충격을 받지 말고, 유치하다는 단어가 어디 보통 쓸 땐 나쁜 단어지만 그림에서는 나쁜 단어가 아니기도 해. 유치한 걸 스타일로 만들어도 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표현을 보여줘도 되고, 우리 소재는 또 성냥팔이 소녀이기도 하잖아. 근데 대신 이거를 너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 지금도 천사를 어떻게 그릴지 너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경이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뭐랄까 이 영혼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혼에 대해서 참고 이미지를 꼭 찾아보시고 첨부를 해서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도는 선생님 뭐 둘 다 크게 이게 되게 좋아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생님한테 고르라고 또 얘기를 한다면 그냥 우리 전시장의 환경상 이렇게 넓은 그림이 들어가야 좀 힘들어서 혹시라도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이렇게 긴 그림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로로 그린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나경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나머지는 동화책의 이미지도 워낙 많으니까 동화 이미지를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개를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두 번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도연이가 그리려고 하는 것은 18살 현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걸 기록하고 싶어 하는 거. 지금의 나는 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아마 너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좀 많이 하는 생각이거든. 오늘의 나랑 내일의 나, 그리고 너희가 봤던 나와 뭐 이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가 끝나고 개학했을 때 선생님의 모습 같은 나일까? 내가 학생 때의 나와 지금 어른이 된 내가 같은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너희들도 지금 많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주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뭐든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전에 있던 우리 한국화 친구들도 좀 자기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굳이 이거를 약간 이거보다는 아래 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건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이 들어. 만화의 구성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지나치게 도연이 개인의 이야기인 느낌이야. 그래도 상관없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따가 뭐 유빈이 장화상도 하고 하는 것처럼 아까 뭐 유치하다는 표현이나 야 너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야? 이게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좀 더 공감을 얻고 싶다, 다른 고등학생들도 공감할 만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래서 더 가능하면 네가 굳이 위에 것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나는 조금 더 아래 거를 추천하기도 하고 위에 거가 자칫 너무 만화 같은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도연이 저번에 그렸던 과제전 때 그림도 약간 만화 같았어도 되게 괜찮았거든. 그래서 이 이미지로 나중에 마음이 기운다고 해도 선생님은 뭐 반대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선생님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선생님은 그래도 가능하면 조금 더 보편적이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이미 참고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가 무조건 잘 나올 거야. 거의 정리가 된 수준이거든. 이 모든 구성이 포스터 사진 넣을 거고 뭐 어디다 추가할 거고, 그래서 참고 이미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완성된 이미지도 기대가 돼. 그래서 이런 완성도 면에서도 네가 고민이 좀 덜 될 것 같은 게 2번. 근데 1번은 도연이가 만약에 그린다면 거의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고민이 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나는 2번을 좀 추천을 하고, 1번은 나중에 우리가 과제전 작품을 좀 여유가 있으면 하게 될 테니 그때 좀 작은 사이즈로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유빈이도 마찬가지라서 유빈이 거 얘기하고 나서 같이 하겠습니다. 완전 당연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자, 유빈이도 마찬가지죠.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지금과 달랐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거, 이런 주제가 특히 늙어가는 나도 그렇고, 왜냐면 계속 변해가니까. 근데 너네들은 더 그렇겠지. 중학교 때가 다르고 고등학교 때가 다르고, 어쩌면 이 변해간다는 거를,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거잖아, 너희들이. 그게 굉장히 나는 감수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은 학생이고 내년에도 똑같은 교복 입고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유빈이나 도연이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좀 많이 체감하고 있고 지금은 생각하는 거에 좀 큰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유빈이는 자신의 모습, 자화상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이런 거는 정말 잘 그려야 돼. 그래서 유빈이는 참고할 이미지들로 자화상들을 좀 보세요. 자화상들, 당연히 자화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흐죠. 고흐랑 렘브란트, 그리고 한국화에서는 윤두서랑 강세황, 이렇게 이 작가들의 작품을 좀 참고를 해서 잘 그린 그림, 그리고 여기에는 정신성까지 담기니까, 물론 유빈이는 뭐 정신성을 담는다기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담는 게 더 중심이겠지만 기왕에 그리는 거 유빈이의 감정까지 담아서 표현을 하면 좋겠고, 가장 좋은 거는 잘 그리는 거야. 잘 그리는 거. 그럼 어떻게 잘 그릴지를 좀 다양한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 먹 표현이 진짜
어려울 텐데 물광검과 먹이라서 수묵 담채로 하려고 하는 건가? 로 할 건지 궁금하네. 그래서 이 기법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윤도서나 강태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필로 그린 사람이고, 고흐 같은 경우 유화로 그려서 약간 투박하게 표현을 했고, 렘브란트 경우에는 빛을, 얼굴에 떨어지는 빛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라 자화상이야 똑같이 얼굴에 그리는데도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다르니까 표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도는 그래도 자화상이라 좀 금방 나올 것 같네요. 두 사람 얘기를 같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지금의 모습이나 기록 이런 단어가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이럴 때 꼭 자화상만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냐면 우리가 이미 매일매일 드로잉을 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품은 이렇게 하나의 작품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작품만 작품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약간 다큐멘터리 스타일처럼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해요. 영상도 있고 사진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하는 드로잉들 이런 것들이 합치면 너희들의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록 이것들을 다 성실하게 현재를 남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제의 그림과 오늘의 그림에 달라진 거에서도 뭔가 느낄 수도 있고 어제의 영상이나 뭐 오늘의 사진 이런 식으로 혹시 다른 방식을 좀 고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한국화라고 해서 꼭 한국화 재료만 쓸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예원전에서는. 그래서 여러모로 한번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라면 더더욱. 물론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 사이비 종교. 우리 이번 코로나 덕분에 아주 온 국민이 좀 알게 되었죠. 이거에 대해서. 자, 사실 안식처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선생님이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임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는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건 이미 아까 도연이 거인 것처럼 이미지 자체가 좋아. 이미지가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고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색을 할 거구나. 문제는 이 위에 그림이 어떻게 잘 그려지느냐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방식. 마찬가지로 유빈이랑 비슷할 것 같네요. 근데 좀 더 재료 중심으로 그래서 나경이 같은 경우 이 방식으로 할 거면 이 비슷한 재료에 천에다가 요 꽃이라도 한 손이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지나 구성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미지도 어디서 잘 찾아왔고 근데 천에다가 직접 한번 짜투리라도 부분이라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팁을 주자면 여기 천이라서 직물 사이에 빈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 공피로 했던 것처럼 악교로 메우면 되기는 하는데 어느 그림 그릴 자리만 메우느냐 또 한복 전체를 메우느냐 이게 또 차이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좀 작업을 해보면서 재료적으로 궁금하거나 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조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근데 다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나경이한테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주제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경이 이전에 또 브라 이미지를 찾았었고 작가 찾을 때 그래도 당연히 되는데 이거를 너무
아니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선생님이 어떨 때 되게 사실 고민이 많이 되냐면 너네한테 뭘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고민이 많이 돼. 왜냐면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작업하는데 너네들은 작가들이고 그럴 때 좀 고민이 되는데 좀 더 나은 걸 얘기를 해주자면 근데 이걸 더 나은 거라고 얘기해도 될까? 약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데 이런 대서사를 담아도 당연히 되죠. 어린이. 지금 주제는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인데 이걸 봤을 때는 그냥 예쁘거든. 예쁘고 불교 뭐 불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나 보다. 종교의 좋은 면을 표현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냥 예쁘고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이 주제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는 나쁘지 않은데 연결이 주제랑 잘 안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주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료 중심 그리는 방식도